안녕하세요. 3월 20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연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 상승에도 FMC 경계감이 유지되면서 코스피는 상승, 반면에 코스닥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순매수를 지속했고, 특히 전기전자에 대한 순매수가 연장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1%대에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주총회에서 경쟁력 회복 및 적극적인 M&A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HBM4 12단 샘플 공급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국내 반도체주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과 로봇, 헬스케어 업종은 조금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음식료와 엔터주는 호실적 기대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BOJ에서는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지난 1월에 인상했던 만큼 각국 간의 관세 영향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통화 정책 전망을 유지한 연준 영향에 3대 지수가 1%대 내외 상승했습니다. 연준은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으로 판명된다면 간과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의 로보택시 운영과 관련한 허가가 발급됐다는 소식에 4%대 강세를 보였고, 보잉은 현금 흐름과 공장 운영 개선에 6% 넘게 급등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연준의 비둘기파적 스탠스를 확인하면서 소폭 하락했고, 달러는 터키의 정치적 불안을 반영하면서 반등했습니다. 유가는 하마스의 군사작전 재개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되살아나면서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의 영향이 일시적일 수 있고 경기 침체 확률이 여전히 낮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또한 올해 2차례의 금리 인하 전망도 유지되는 등 FOMC 결과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다만 탄핵 결과 일정이 아직 공개되지 않으면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통화 정책 전망을 유지한 영향으로 미국 증시가 1%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FOMC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임재균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체크아웃의 윤재균입니다. 전일 새벽에 3월 FMC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은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4.2에서 4.5%로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습니다. 경제 전망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하향 조정을 했고, 2026년과 2027년도 1.8%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라고 인정을 했지만은 여전히 낮다라고 평가는 했습니다. 또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는 등 소프트 데이터는 부진하지만은 서베이 데이터와 실물 경제 지표 간에는 그렇게 긴밀하지 않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경기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업률 전망치는 기존 4.3에서 4.4%로 상향 조정을 했지만은 최근 고용 증가세는 건강한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파월은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정확한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관세가 상품 부분의 물가를 상승시키면서 물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음을 인정을 했는데요. 단기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도 관세의 영향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잘 고정돼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관세에 따른 물가의 상승 영향은 일시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 물가 전망치를 보면은 헤드라인은 2.7, 핵심은 2.8%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됐지만은 2026년과 27년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연준은 지난 12월과 마찬가지로 연내 인하 2회 인하를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그 각각의 점도표를 보면은 지난 12월에는 동결 1명 그리고 인하 3명이었지만은 이번에는 각각 동결과 1회 인하가 4명씩으로
근소하게 2회 인하가 유지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향후 관세 정책으로 물가의 상방 압력이 더 높아진다면 6월 FMC 혹은 그 이후에 점도표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연준은 4월부터 QT 규모를 기존 6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축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월러 연준 이사가 QT 규모 축소 반대를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파월은 지주는 아직 어번던트하다라고 평가는 했지만은 QT를 천천히 할수록 더 오래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QT의 감속이 일시적인지 혹은 영구적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연준은 더 광범위하게 생각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QT의 감속이 영구적일 수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글로벌 금리는 미국 금리는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면서 불플래트닝을 보였던 가운데 파월은 서베이 지표와 실물 지표의 상관성이 낮고 실물 지표는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경기 둔화를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파월은 트럼프 대통령 및 베센트 재무장관과 같이 실물 경제가 중요하다라고 언급은 했지만은 금융 상황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에 전달되는 중요한 채널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향후에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경우에 연준 푸시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도 남겨놓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QT의 감속도 발표를 한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은 금리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월 FOMC에서 연준은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0%로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1.7%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경제 침체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실업률 전망치도 기존 4.3%에서 4.4%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 증가세는 여전히 건강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관세가 상품 부분의 물가를 상승시키면서 물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물가 전망치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점도표에서는 지난 12월과 마찬가지로 연내 2회 인하가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세 정책으로 물가의 상방 압력이 더 높아지게 되면 6월 FOMC 혹은 그 이후에도 점도표가 상향 조절될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그런 임재균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펨텍코리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현동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몰캡 담당 성현동입니다. 펌텍코리아 말씀드리겠습니다. 펌텍코리아는 화장품 원부자재인 플라스틱 펌프, 용기, 튜브, 콤팩트 등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이제 펌텍코리아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61,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하는데요. 목표 주가는 2025년 예상 EPS에 타겟 P 19.5배를 적용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2024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3,375억 원, 영업이익 48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펌프 사업부가 2,536억 원, 튜브 사업부가 781억 원을 기록하면서 고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2024년 실적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과거에는 여름철을 앞두고 선케어 제품 판매가 늘어나기 때문에 2분기에 매출이 좀 집중되는 경향성이 있었는데요. 제품 및 고객 포트폴리오가 확장됨에 따라서 이러한 계절성이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실적 역시 저희는 매출액 3,786억 원, 영업이익 567억 원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수주 흐름이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고 7월이나 8월경에 이제 사공장이 준공돼서 가동될 예정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K뷰티 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화장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명 같은 대형 업체, 그리고 중국 수출, 그리고 백화점이나 면세점과 같은 채널이 키워드였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SNS 및 영상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대형 브랜드들이 아닌 인디 브랜드들이 등장하고 수출 국가 또한 다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을 외주에 주로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펌텍코리아의 수혜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제품 및 고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제품별로는 이제 펌프 및 용기류가 40%,
튜브류 23%, 콤팩트류 16%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고 고객별로는 인디 브랜드 59%, 그리고 국내 대형사 13%,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해외 고객사 23%, 일본 고객사 4% 등으로 좀 다변화된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화인데요. 화장품 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형, 사출, 그리고 후가공, 조립 이런 순서로 이제 제작이 됩니다.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5천여 벌의 자체 금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기들 같은 경우에는 용기의 IP가 펌텍코리아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객사의 후가공을 통해서 판매를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펌텍코리아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 6만 1,000원으로 신규 커버리지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펌텍코리아는 플라스틱 펌프 및 용기류, 튜브류, 컴팩트류 등의 용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올해 2025년 실적은 연결 매출액 3,786억 원, 영업이익 567억 원을 예상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펌텍코리아는 그 K-뷰티 산업 트렌드 변화의 수혜를 입고 있는 상황인 거고, 두 번째는 다양한 제품 및 고객 포트폴리오를 통한 실적 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미반도체 업데이트 보고서입니다. 이의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우정 담당 이의진입니다.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13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EPS 추정치 조정으로 인하고요. 한미반도체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1,672억, 영업이익은 839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을 출시 지연되면서 주요 고객사의 HBM3 12단 장비의 국내 매출 인식이 이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 북미와 중국 등 해외 고객사의 HBM향 TSV 증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블렌디드 ASP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 한미반도체 TC본더 해외 매출 비중은 작년 대비해서 40%포인트 증가한 7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믹스 개선되면서 영업이익률은 4.7%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올해 해외 고객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TC본더 캐파를 월 35대로 확장을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TC본더 점유율이 증가할 전망이고 북미 고객사 같은 경우는 대만과 싱가포르의 공장 투자로 HBM 증설에 적극적으로 현재 대응 중입니다. 중국 또한 딥시크 영향으로 AI 저변 확대되면서 중국 내에서 TC본더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미반도체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13만 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TC본더 수요 추정치 하향에 따른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반도체 1분기 매출액은 1,672억 원, 영업이익은 839억 원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블랙엘 출시 지연에 따른 그런 국내 장비 매출 인식이 이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TC본도 해외 매출 비중은 7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률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나 해외 확대를 통한 TC본도 점유율은 78%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그런 이의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오늘 20개 기업 두캔바이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캔바이오는 그 암과 뇌질환을 타겟하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방사성 의약품 개발 제조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파킨슨병 진단이라든지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 등 진단 중심의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56억 원, 영업이익 4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특히나 고성장이 예상되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용 의약품 점유율 93%로 국내 진단 부분 방사성 의약품 시장에서 거의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캔바이오는 강력한 캐시카우인 그런 방사성 진단 의약품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 알짜 강소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고령화 사회의 대표 질환인 그런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 증가에 따른 그런 PET-CT 수요 증가는 자연스럽게 그런 비자밀이라든지 뉴라체크 등 방사성 진단 의약품의 고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나 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 처방을 위해서는 베타 아밀로이드 침착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사성 진단용 의약품을 사용한
CT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레캔비 처방을 하고 추적 관리까지 1회에서 3회 정도 진단을 받아야 하는 만큼 향후 듀켄바이오의 그런 큰 폭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AI를 활용한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후보물질 탐색, 그리고 고용암이라든지 전립선암 등 치료 기술 도입 등 진단 및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 파이프라인 구축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 CDMO 시설 추진은 강력한 장기 성장 동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레캔비의 국내 시장 침투 속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20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